살아오면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많이 참으면 관계가 오래 간다고, 많이 이해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러나 세월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상하게도 늘 양보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가볍게 취급받고, 늘 조용하던 사람이 가장 쉽게 무시당합니다. 사람은 친절을 기억하기보다 익숙함을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아주 작은 순간부터 존중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무례함이 큰 싸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웃는 자리에서 당신만 조용히 미소를 지었던 순간, 마음은 불편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넘긴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배려로 배우지 않습니다. 허락으로 배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되었을 무렵에도 사람을 대하는 원칙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예를 갖추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을 함부로 다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을 도울 때에도 먼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고, 도움을 베풀면서도 그것을 관계의 빚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랜 유배는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선의보다 기준을 먼저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직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됩니다. 늘 야근을 대신해 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감사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거절하자 오히려 왜 갑자기 달라졌냐는 말을 듣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의 친절을 의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행동을 매우 빠르게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나친 친절은 때때로 감사보다 기대를 키웁니다. 기대는 오래 지나면 권리가 되고, 권리가 되면 예의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선하거나 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품격은 목소리의 크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얼마나 조용히 지켜내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순간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감정을 지키려는 행동이지 품격을 지키는 행동은 아닙니다. 화가 먼저 움직이면 상황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시작이었는지보다 누가 먼저 감정을 드러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먼저 다스렸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순간과 침묵으로 남겨야 할 순간을 구분하는 일이야말로 한 사람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여겼습니다. 침묵은 약한 사람이 선택하는 도피가 아니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절제였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으려 했던 관계 가운데 정말 당신의 침묵을 존중했던 사람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혹시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조용히 지키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답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는 것은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침묵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침묵이 감정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침묵만으로 모든 관계가 바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을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말을 해야 하는 순간보다 먼저 경계를 보여주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는 대화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람을 관찰해 보면 조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많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선이 사라지는 순간 말은 점점 많아지고 존중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문을 배우러 오는 이도 있었고 도움을 청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두었지만 하루의 질서를 먼저 세웠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 제자를 가르치는 시간, 홀로 사색하는 시간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시간을 함부로 넘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먼저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관계가 소중할수록 기준도 함께 있어야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같은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은 오랫동안 이웃의 부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아이를 잠시 돌봐주고 집을 비울 때마다 화분에 물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감사 인사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부탁은 연락이 아니라 통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려요 라는 말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돕고 자신의 시간을 먼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상대의 말투였습니다. 잊고 있던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길 때 비로소 가치를 다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열려있는 문은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지만 한 번 닫힌 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많은 이는 경계를 세우는 일을 냉정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서로가 오래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의 가장자리와 같습니다. 가장자리가 사라지면 길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설명은 길게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 바빠서요.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바꾸려 합니다. 이유 하나를 들으면 그 이유를 해결하려 하고 또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결국 대화는 존중이 아니라 협상이 되어 버립니다. 정약용은 결정한 뒤에는 군더더기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말의 길이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짧다고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언제나 담담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일을 두려워했던 것입니까? 이 질문은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가장 늦게 마주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기보다 들어와야 할 사람에게만 조용히 문을 열어두는 삶이 더 편안할지도 모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마지막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관계를 끊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존중하기 위한 질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곧바로 존중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당신의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품격은 한 번의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친절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지나치게 쉽게 얻은 친절은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일도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어느새 권리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푸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받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학문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얻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심껏 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어떤 사람들은 부탁을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 배우려 할 때 비로소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식을 아낀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먼저 존중한 것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오래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은퇴한 남성은 오랫동안 후배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집수리를 봐달라는 전화가 오면 달려갔고 사람을 소개해달라면 시간을 내어 함께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부탁은 점점 늘어났고 감사의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그의 사정을 이해하기보다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잠깐만 오시면 되잖아요. 1시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부탁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명이 협상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상대는 이유를 더 묻지 않았고 다음부터는 먼저 시간을 확인한 뒤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짧은 말이 오히려 더 큰 존중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긴 설명 속에서 미안함을 잃고 짧은 결정 속에서 기준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끝없이 해명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의 판단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한 뒤에는 감정을 덧붙이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을 길게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말하되 기준은 흐리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강한 나무는 바람을 막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흔들리되 뿌리를 놓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물러설지를 아는 사람이 오래 존중받습니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계속 내어주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계속 소모하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위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먼저 나서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도움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 또한 같은 무게로 존중하는 것. 그 조용한 절제가 관계를 더 오래 지켜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친절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준을 세웠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놓치면 사람들은 다시 그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사람은 당신의 말을 믿기 전에 당신이 언제나 같은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세상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보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곁에서 더 오래 머뭅니다. 언제 웃을지, 언제 화를 낼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분을 살피느라 지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피로는
갈등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에서도 자라납니다. 정약용 역시 긴 유배 생활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남긴 글과 자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놀라울 만큼 온도가 일정합니다. 하루의 기분에 따라 가르침이 달라지지 않았고 억울함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끝에 남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모임에는 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식사를 사기도 하고 농담으로 모두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질문에도 짜증을 냈고 누군가 의견을 내면 냉담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성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다른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의 표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을 많이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분을 관리하러 오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임은 조금씩 활기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늘 비슷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도 조용히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화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 한마디에는 관계가 오래가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화려한 재능보다 예측 가능한 태도를 더 깊이 기억합니다. 오늘 웃다가 내일 차갑게 변하는 사람보다 늘 같은 온도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안에서 다스리고 태도는 밖에서 지켰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만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의 기억은 후자에게 머뭅니다. 관계는 화려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의 기분이 관계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기보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곁에서는 모두가 안심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더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전에 잠시 품어보십시오. 기쁜 날에도 한 걸음 늦추고 힘든 날에도 한 걸음 멈추는 것. 그 작은 절제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재능보다도 변하지 않는 태도를 더 깊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과 경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사람 사이의 질서를 회복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특히 사실보다 소문이 먼저 움직이고 이해보다 비교가 앞서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람을 관찰한 끝에 알게 되는 사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의 평판은 말보다 시간이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빈칸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조금만 모르는 것이 생겨도 상상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 상상은 어느새 이야기로 바뀌고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며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소문은 대개 악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추측이 반복될 때 더 빠르게 자랍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그는 수많은 오해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고 세상은 그의 침묵을 패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으로 채우는 대신 학문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에서 수많은 책을 집필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이 언젠가 가장 긴 대답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의 변명이 아니라 그의 저술을 기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귀촌한 뒤 마을에서 여러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돈을 벌어 내려와 잘난 체한다는 말도 있었고 겉으로만 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하나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소문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해명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설명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소문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조용히 손을 보탰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자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을 믿던 이들도 결국 그의 행동을 더 자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말을 쉽게 잊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순간을 바꾸지만 행동은 시간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은 억울함을 참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면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오해가 설명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오해는 시간을 지나야만 스스로 무너집니다. 성급하게 해명할수록 오히려 그 이야기에 생명을 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실을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평가를 바꾸려 애쓰고 있습니까?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일입니다. 사실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입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하루를 통제했습니다. 남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오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 대한 말이 들려온다 해도 서둘러 달려가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비가 내린 뒤 흙탕물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휘저을수록 물은 더 오래 흐려집니다. 사람의 평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떠돌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반복하며 살아낸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 경계를 통해 관계를 지키는 법, 그리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볍게 취급될까? 많은 사람은 그 이유를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람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보입니다. 존중은 가진 것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순간 조금씩 자신의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가족과 벗을 그리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양에 남겨둔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림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학문으로 바꾸었습니다. 해가 뜨면 글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사색하며 하루를 쌓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완성하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배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가장 깊은 성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노인은 주말마다 자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 갈게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들려도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집을 정리하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자주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주에도 같은 기다림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자녀가 시간을 묻기 전에 이미 자신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있었고 산책 약속이 있었으며 배우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찾아오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자신의 삶을 모두 비워두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자녀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은 시간이 나면 가야 하는 부모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미리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희귀한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가볍게 여기지만 이미 자신의 삶으로 채워진 시간은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시간을 분명히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예의를 갖춥니다. 정약용은 삶의 중심을 늘 자기 안에 두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느냐보다 오늘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가 그의 하루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비어 있을수록 관계에 더 많이 매달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하루가 충만할수록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하루는 누구를 기다리며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시간을 모두 타인의 일정에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하루에도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짧은 산책일 수도 있고 오래 미뤄두었던 책 한 권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사색의 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는 가장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자기 삶을 존중하는 사람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관계 이전의 하루입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계가 존중을 만들고 절제된 친절이 품격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신뢰를 쌓는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가? 많은 사람은 그 답을 강한 말이나 높은 지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늘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의 기준을 조용히 지켜온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를 넓히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에 남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 예의를 잃지 않았던 몇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늘리는 일보다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을 마친 뒤에도 세상을 원망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변덕보다 사람의 본성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것도, 조용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남는 것도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복수보다 절제가 많고 분노보다 성찰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말을 삼키며 자신의 시간을 계속 내어줍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의 희생보다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늘 공손하지만 자신의 기준은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도울 때는 진심으로 돕고 물러설 때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소리치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쉽게 들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오래 존중받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만큼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도 그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시간과 말, 감정과 기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의가 생깁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두렵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품격입니다. 잠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이 두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은 전혀 다릅니다. 좋은 사람만 되려 하면 끝없이 자신을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려 하면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절박하게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야 할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관계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사람을 붙잡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감정을 절제할수록 존재는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가장 귀한 관계는 누군가를 붙잡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을 때 조용히 곁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따라오다 보니 결국 문제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같은 기준을 지키며 살아온 시간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특별한 비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했고 하루의 기준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배라는 가장 어려운 시간조차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오래 지켜야 할 관계를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모든 말에 대답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남기십시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의 시간을 먼저 존중하십시오. 모든 평가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오늘의 행동을 차분히 쌓아가십시오.
시간은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잠시 떠돌던 말은 사라지지만 오래 반복된 태도는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당신의 품격은 큰 승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참은 한순간, 불필요한 설명을 줄인 한마디, 조용히 물러선 한 걸음, 자신을 위해 남겨둔 한 시간,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더 무엇을 붙잡는 사람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알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알고, 어떤 관계를 끝까지 지킬지 아는 사람이 비로소 삶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후에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가꾸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 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품격이었고, 절제는 손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깊은 지혜였음을. 말보다 침묵이 오래 남고, 통제보다 절제가 더 큰 힘이 되며, 개입보다 관찰이 더 깊은 통찰을 남긴다.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존재하는 진실이 있다.